땅굴에 대해서 북한에서 네. 혹시 들은 바 있거나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침용 땅굴이 네, 지금 네. 남한 전역에 네. 굉장히 민간 탐사대들에 의해서 네.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물론 북한의 이제 뭐 갱도 사업이라든지 해서 네. 동원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남침용 땅굴, 남한으로 땅굴을 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바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이제 군사학 시간이라고 있어요. 네. 학교 때. 만 15살부터 이제 북한에서 총도 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군사학이라고 있는데 그 군사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남조선에 이제 땅굴 파고 있다. 전시용 땅굴이죠. 전쟁 때 했을 예, 땅굴을 파고 있다? 땅굴, 예. 그걸 학교에서 배워요? 예, 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야, 이거 충격적인 예, 예. 최초로 지금 공개가 되는 거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민간 탐사대 땅굴 탐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예.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예. 땅굴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시용 땅굴을 판다. 예, 그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그때 북한에서 만났던 그 난파 간첩 있잖아요. 여기 아까 와서 말씀하신? 예. 그 네. 난파 간첩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남한에 이제 침투되는 그 과정을 얘기했을 때 비무장 지대 쪽으로 해가지고 땅굴로 들어간다. 예. 예, 땅굴로도 들어가고 뭐 여기 와 계신 그 간첩 활동했던 분들이 보니까 바다 쪽으로 잠수함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서 그 얘기는 못 듣고 이제 비무장 지대 쪽으로 해가지고 땅굴로 들어오기도 하고 강원도 쪽으로 대부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땅굴을 이용한답니까? 예, 땅굴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보통에서는 예. 땅굴 이용할 것 같지 않은데 예. 실제로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때는 좀 북한에서는 그게 매치가 됐었죠. 뭐 군사학 때 전시용 땅굴을 우리가 항상 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땅굴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땅굴을 진짜 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고. 예. 이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그래요. 이게 들은 거네요. 충격적이에요. 전혀 우리 못하겠으니까.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군사 공부를 할 때 배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군사학이면은 몇 살? 15살? 15살이죠. 예. 15살이면 어떻게 우리나라로 봐면 고등학교 때죠. 시점 돼서. 그렇죠. 이야, 그렇군요. 그 땅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뒷받침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북한에도 갱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땅굴을 파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듣나요? 그렇죠. 갱도 사업이야 뭐 평소에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갱도. 그래요? 예, 갱도가 그냥 예. 직접 이렇게 참여해 본 적은 없는 거고? 있죠. 있어요? 예, 그 북한은 이제 준전시 상태라고 해가지고 방공호 훈련이란 거 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전시처럼 훈련을 하게 되면 몽땅 집안에 이제 불빛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방공호를 대피해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가까운 방공호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공호를 준비하기 위한 그 작업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미 전에 다 파 있더라고요. 파 있죠. 그게, 물론. 예, 그게. 네, 저희 그쪽에서는 그 김일성 때부터 또 김정일에 이어지면서 자기네가 이제 어떤 그 전쟁 때에 유사시에 도망할 수 있는 그 중국 쪽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넓은 그 땅굴이 골착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쪽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은 완전히 전국토의 요새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그 바위의 문을 열고 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우리 그 연평도라든지 이런 데 공격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땅굴의 문제는 이제 저희 민간 탐사대들이 면밀히 이렇게 특히 우리 저기 예레미야 님이 계신 지역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쪽에 굉장히 많이 땅굴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가 탐사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신 땅굴 탐사대 제가 먼저 번에 알려드린 그 채널에 맞습니다. 다 올라와 있고 소리, 생생한 소리들.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저기 그 충주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한 5일 전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지진으로 보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풋발음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좀 탐사를 가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땅굴 영향인지 발파 작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크게 진동이 폭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그 체제를 유지해 가기도 어려울 지경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지않아서 이제 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굴 파는 작업은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예레미야님이 볼 때 북한이 어떻게 그 존속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10년, 1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된다. 이 내가 아니라 12년 후. 12년 후면은 12년, 북한이 이제 그 망하는 거네요. 네. 예.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중국이 막상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어떤 뭐랄까 적화시키기 위한 또 중국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고 있나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2007년도 때부터 느꼈어요. 그때부터? 예, 저는 한국이 이제 홍콩이 돼가는구나. 예, 나와가지고, 그리고 뭔가 불안했어요. 국민들이 이제 안보 의식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젊은이들 자체도 그렇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자고 돈. 근데 저희가 그 군사학 때, 뭐 땅굴 얘기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들을 선동으로 해서 와해와 해이, 물질 만능주의에 물젖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본주의 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가 있냐, 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현대전은 심리전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돈의 노예인 대한민국,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와해와 선동으로 와해와 해이를 시켜서 이제 정신적으로 해서 쉽게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땐 제가 탈북해서 한국까지 와 있으라는 걸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현실이 딱 맞았어요. 예. 그냥 클럽 가면 안보 의식 하나도 없고, 청년들이 이제 이런 통일에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불안했죠. 저는 이게 한국이 완전 북한이 그때 얘기했던 그 상태로 가고 있구나. 맨날 분열해서 싸우고 보수진영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게 두렵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가지고 안보의식이 강해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저는 이거 다행이다. 드디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또. 대한민국을 살리시려고 하는, 저희 애국가에도 있다시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해 그 배경은 북한과 중국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은 또 북한보다는 남한을 더 먹으려고 했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속국화 시키려고. 그렇죠. 석국시키려고. 오만 군데 다 포섭을 하고 돈으로 다 매수하고, 그렇습니다. 방송국도 다 장악을 하고 정치인들도 장악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 우모라는 모시기 이 중국을 국회의원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아련을 하고 또 이재명 같은 인간은 시진핑 만나지 못해서 그냥 안달인 것 같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이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
그 인간들마저도 네. 시진핑 못 만나서 그걸 안달리는 것처럼 하는 이 현상이 지금 자당의 그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억울하게 네. 어떻게 중국을 방문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너무 그러니까 한심스럽지 않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가 옛날 인조 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때는 그 왕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하는 왕이 돼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멘붕일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거 공을 들였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애들이랑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돈을 먹이고 정말 공을 들여서 몇십 년 동안 이 꿈을 꿨을 텐데 한 방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걔네가 굉장히 지금 요즘에는 멘붕이 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그 거리로 나온 계엄령으로 인해서 계몽이 돼가지고 네. 거리로 나온 2030 젊은 층들 네.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젊은 층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남한이라는 반쪽짜리 땅에서 살아보시고 깨어나 보니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그 소중함을 좀 저희보다는 좀 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한반도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고 또 이제 중국도 경험해 봤고 영국도 다 이제 지금 경험해 보고 있고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경험해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 민주주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항상 늘 불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젊은 분들이 너무 깨어나셔가지고 정말 저는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예?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통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게 요즘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통일이 돼야지 한반도가 통일돼야지 불안한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북한 인권은 곧 한반도 통일이고 통일은 곧 세계 평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저는 고유의 그 권한이었다. 예, 불법이 아닌.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계엄령이라는 게 그 사람이 뭐 다른 문제 가지고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뒤흔드는 이런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계엄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당연히 이분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마땅한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맡아야 되는 건 대한민국 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걸 알고도 지금까지 묵살하고 그냥 인연을 쭉 이어갔다면 직무유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이제처럼 권총을 누가 휘두르려고 했다, 뭐 누구를 쏴 죽이려고 했다, 뭐 이거 가지고 혼자서 지금 이제 말장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저는 너무 우스운데요. 그게 누구를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진화를 해서 잡아 넣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 이분한테는 그렇죠. 이분한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양심의 문제는 둘째치고 직무유기였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굉장히 직무를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깨어나야 되고 북한 인권에 좀 제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지금 영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어떤 그 통일을 위해서라든지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일원으로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혈통이 이제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저는 일단 북한 인권, 예, 북한 인권을 많이 알려야 되고,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통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통일 알림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이제 계시가, 통일이었어요. 통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예.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이름이 1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통일을 준비하라고, 네가 통일을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무조건 가라고. 예. 그래서 12월 2일 날 가라고 하셔서 제가 영국에서 12월 2일 날 출발을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도착하면 12월 3일이 되거든요. 근데 도착하는 날 계엄령이 터진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진짜 이 일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초반에는 계엄령이 막 미친 짓이다 하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저는 처음부터 고집을 했어요. 아니야, 정말 이거는 잘한 일이다. 어허. 예, 정말 간첩 새끼들 응? 정말 계엄령 해서라도 다 잡아다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흔드는 이 주사파 세력이고 이런 거 다 끌어내야 된다. 예, 이거는 정말 애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허. 그래서 굉장히 영국 쪽에서도 제가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신념을 영국 쪽? 영국의 우리 그 탈북자들이요? 아니요. 그러면? 한인들. 한인들. 예,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이렇게 지금 막 탄핵 반대 붐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초반부터 이게 내가 하라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러고 그걸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욕도 좀 많이 먹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일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했고, 예, 그렇게 그런 알림이, 통일 알림이. 그러면 여기 국내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도 많은 어떤 그 스케줄이 많이 있어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 중에 하나가 주변의 약자들을 챙기라는 거였어요. 물론 통일 운동도 좋고 북한 인권 다 좋아. 근데 너 주변 사람부터 챙겨라. 약자부터 해서 둘러보니 이제 탈북민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 속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좀 고독함을 느끼면서 사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제가 세계 최초 제형 탈북민 노인 협회를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예. 그때 그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체리티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 그 체리티라는 게 영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자선 단체 번호인데, 그걸 주신다고 빨리 하라 해서 했는데 진짜 주셨어요. 예. 그걸 결성해서 2달 만에 제가 기부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 또 제 생년월일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예,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그래서 그걸 받고 이번에 와가지고 또 이제 대한 탈북민 노인 협회를 또 여기에 창립을 했고요. 예,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노인회가 있고 경로당이 다 있고 해도 여기 한인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게 저희 탈북민 어르신들이, 저희 젊은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조금 남한식으로 어떻게든 고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너무 거질적인 문화였어가지고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양이 다르고 또 이제 문화가 다른 데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70년의 이제 다름 때문에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고 위축이 돼 있고, 좀 그런 이제 수혜자라는 말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일단은 그런 타이틀이 많이 붙어버리니까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계시고 또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협회를 또 대한 탈북민 노인 협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북한 인권보다 저는 탈북민 인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도망가듯 이제 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도망갔지만 지금은 맞서 싸우겠다. 해서 이제 탈북민 북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겪었는데, 이런 정신적인 탈북민들 트라우마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탈북민 인권위원회
예, 국제 탈북민 인권위원회라고 또 이번에 창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 알려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예, 그런 알림이 역할을 하려고 예, 이번에 온 것 같아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네. 많은 이야기들을 또 속 시원하게 들려줄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잘 모르는 국민들을 네. 또 다시 또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